진짜 애들이 못하는 거 총 집합이야. 나 어떡해. 원래 기말고사가 고비거든 항상. 근데 작년까지는 그 원방하고 직방하고 그게 기말고사였으면 이번에는 원방 직방 대신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들어온 건데 애들이 진짜 못하는 것만 투성이야. 자, 봐봐. 시험도 끝났는데 간만에 여기 푸는 거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일단 단원의 제목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맞죠? 그럼 말 그대로 방정식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건데, 그치?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야. 네 가지라고 하자.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마지막 부정 방정식.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런데 일단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차수만 늘어난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푸는 기본 구조는 무조건 인수분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근데 문제는 차수가 높을 때 인수분해하는 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 인수분해를 하는 것들 중에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조립제법 쓰는 거지.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되면 너무 다행인데 조립제법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것들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복 2차식.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상반 방정식이라고 대칭 구조의 식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3차, 4차를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를 좀 하나의 쌍으로 보시고, 연립방정식이야 요렇게 구조가 뭐하고 식 두 개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뒤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이라는 것까지 해서 총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하고 알고 풀 수 있으면 여긴 끝난다. 됐어? 근데 여기에서 애들을 좀 많이 괴롭히는 거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특히 이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생기는데 그 허근이 오메가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 요거를 이제 하나를 잘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기말고사 범위를 소개하면 대단원 중에 첫 번째가 이거고, 그 다음이 1차 부등식. 근데 1차 부등식 이런 거 있지. 막 절대값 두 개 들어가 있고 푸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근데 2차 부등식이 진짜 킬러 문제가 엄청 어려워. 풍문고 큰일 났어. 응? 19강의 심화 2번인가? 그거 2020년 6월 모의고사 21번인가 그런데 그게 객관식인데 정답률이 10%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찍는 게 더 높은 거야, 확률이. 근데 그거를 갖다 박아놔가지고 이따 나중에 고생하시면 되고. 알겠지? 그리고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내가 고딩 때 있었다가 한 2016년인가 빠졌거든? 다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다 빠지고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것밖에 안 남아서 아마 여기서는 문제가 크게 나올 게 없어. 그리고 이번에도 이 행렬이라고 하는 곳이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었거든, 전국에. 한 10개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걸 수집해서 봤는데 옛날에 배웠던 아주 엄청 어려운 이론들을 은근슬쩍 내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했는데 그게 없어. 그게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거 기본적인 것만 낸 거지. 말 그대로 첫 해다 보니까 첫 해부터 그렇게 개 무리수를 던지면 교육청에서 쿠사리를 먹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혹시 여기에 자신이 없다고 별로 겁먹을 건 없고 그냥 단지 계산만 잘하면 돼. 너네의 점수를 가르는 거는 첫 번째 오메가, 두 번째 절대값 들어있는 부등식 풀기, 세 번째 부등식 킬러 문제 풀기,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순열 조합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다 못하지 애들 그냥. 됐어? 그래서 천천히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첫 번째 단원만 잘 하시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중에 465번을 봐봐. 125쪽에. 자, 문제가 저렇게 4차 방정식이 있어. 그치? 그리고 저 4차 방정식의 내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기본 중에 상기본 문제만 배웠으면은 3차, 4차를 푸는 거는 얘네들을 하는 건데 조립제법을 써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이전에 봐봐.
그 이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그 두 근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fx를 인수분해한 모양을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앞에다 개수를 붙이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쟤도 마찬가지로 저 4차식을 풀어봤자 근이 저렇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읽고 델타라고 읽어? 그러니까 저렇게 네 마리가 나왔을 거면 저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있는 4차식 있지? 그 4차식이 인수분해가 된 게 무조건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이 4차식에 그 4제곱의 개수가 지금 물이 젖었네. 여기 1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개수를 굳이 붙일 필요 없이 그냥 1이라고 두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저 식과 이 식이 같은 항등식이잖아, 그지? 그럼 문제가 준 표현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x값 대신에 다 2가 짱 박혀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준 식에 그냥 2 집어넣으면 끝나요. 알아들었어요? 진짜 이해됐어? 이게 봐봐. 이런 거를 되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봐봐. 시험 한 5번 문제에 나와. 5번 문제에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가 조립제법이 안 되는 걸 줘. 그러면은 5번이니까 쉽게 짜고 조립제법 하루 종일 쓰다가 틀리는 거야.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보자마자 이 대입하고 넘어가는 거지. 됐어? 그 요즘에 1학년 시험 문제가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지령이 내려왔대. 뭐가요? 과하게 지랄 맞게 어려운 거 내지 말라. 과학이요? 과하게. 너무 어렵게. 과학이.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걸 내버리면 사교육을 조장한다 뭐 이렇게 나왔나 봐. 아, 근데 나는 처음에 개소리고 막 비웃었거든. 근데 솔직히 이번에 세종고 시험 문제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뭔가 옛날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솔직히 문제가 쉬워진 건 맞잖아. 너네가 느끼기에도. 뭔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너무 30번, 29번 이런 엄청 킬러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보다도 보다도 뭔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 뺏겨 먹을 것 같은 거를 잘 아는 게 먼저야. 성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다가 이 대입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맞는가? 이해됐어요? 뒤로 와보쇼. 72번 보세요. 오랜만에 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 이거 자, 이게 교과서에서 빠졌어. 근데 꼭 문제집마다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따가 알려주긴 할 거야. 고쟁이 있으면. 상반반정식이 뭔지 알아요? 개수가 대칭으로 써 있는 거. 근데 그게 교과서에서 빠진 지가 3년 넘었는데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 자, 72번 봐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도 교과서에 없어. 그놈의 교육과정, 그놈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에서 빠진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애들이 다 바보가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근을 실근, 허근, 그 토탈에서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됐나? 이 3개를 가지고 첫 번째 세 근의 합, 두 번째 세 근을 2개씩 곱하고 2개씩 곱하고 2개씩 곱한 걸 더하는 거, 그리고 세 근을 다 갖다 곱하는 거, 얘를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세 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둘둘 곱한 거를 a분의 c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다 갖다 곱한 걸 마이너스 a분의 d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이것도 굳이 증명한다면은 얘가 갖는 근이 이거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잖아. 세 근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전개를 하신 다음에 얘랑 개수 비교하면 나오는 결론이니까 별거 아닌데 외워놔야 되거든? 됐어? 근데 교과서에 없는데 이게 문제집에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72번. 무려 고쟁이의 스텝 1밖에 안 되는데, 그치? 됐어? 자, 문제 봐봐요. 문제에서 지금 이랬잖아. x 세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는 0. 얘를 풀어. 못 풀지. k 때문에 못 풀지. 못 푸는데 얘가 근을 갖고 있는 게 중근 알파니까 알파가 똑같은 게 2개 있다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하나가 베타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근인 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2차항 개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 근의 합을 쓴다고 하면 그게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거를 여기서 배운 대로 마이너스 a분의 b를 쓴다 그러면 2차항 개수가 없으니까
결국 세근의 합이 0인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지. 이거 넘기면 됐어? 그리고 나서 K는 일단 모르겠고 마지막에 있는 이 마이너스 2가 뜻하는 게 세근의 곱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구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2라고 나오는 거 맞지? 부호 바뀌어서. 근데 그 베타 자리에다가 얘를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에다가 요거 3개니까 마이너스 2알파 3승 2가 되면서 결국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거 맞아? 됐어?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에 얘가 갖고 있는 근들이 하나가 마이너스 1, 하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하나가 2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인수분해 하세요 이랬으면은 마이너스 1이 중근인 거니까 이렇게 잡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그냥 K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K 값은 세 근을 2개씩 곱하고 2개씩 곱하고 2개씩 곱해서 더한 게 K잖아. 그러면은 K는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2니까 K가 마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얘를 전개해서 K 구해도 되는 거고. 알아들었어? 그럼 봐봐. 만약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겠지. 그지? 그럼 만약에 이거를 안 배우고 교과서에 없는데 시험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라는 거야? 처음부터 식을 x-알파의 제곱 x-베타라고 쓰라는 거야. 그냥. 중근 알파에다가 나머지 한 근 베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얘를 하루 종일 전개를 해. 하루 종일 전개를 해서 막 식을 써. 그럼 그 식에서 얘하고 개수 비교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애초에 지금 이거를 증명하는 방식이 이거의 개수 비교법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뭐냐면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줘. 교과서에 없으니까 안 가르쳐주지. 근데 시험엔 나와. 왜? 이렇게 풀라고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순진하게 이렇게 풀어버리면 당연히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너만 모르는 거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이 다 설명할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짚어주긴 할 건데 이건 교과서에 없어. 그래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바로 밑에 있는 게 이 내용을 가지고 곱셈 공식까지 섞어서 만든 문제지 않을까? 그치? 7, 3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중상고는 경우의 수를 어렵게 내는 느낌은 잘 아니거든? 약간 방정식하고 부등식 뭔가 식계산을 되게 많이 내. 너는 여기하고 부등식의 킬러 문제 많이 풀고. 자,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적어. 이거를 써서 풀 거니까, 그치? 그럼 첫 번째가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라고 적을 수 있고, 세 근의 곱은 그 두 개씩 곱한 건 얘분의 얘니까 4. 그다음 세 근의 곱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 맞죠? 이거를 먼저 쓴 이후에 문제가 물어본 첫 번째 문제가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곱짜리의 3개짜리 합의 공식은 이거 뭐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까지 갖다 붙이면 그 뒤에 막 블라블라 써있는 거 기억나요? 1단원에? 첫 번째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 두 번째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써있는 거 맞나? 됐어? 근데 문제가 지금 구하라고 한 게 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옆으로 이항시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알고 있는 거 다 쓰면은 얘는 2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요만큼은 저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9라고 쓰면 되는데 문제가 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제일 쉽잖아, 이거. 이거 구하는 거는 얘랑 얘 갖고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갖고 와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빼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또 집어넣으면은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고 요만큼이 4니까 마이너스 8 때려서 결국 요 자리가 마이너스 4인 거 맞지? 이해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서 곱셈 공식까지 엮어서 되는 문제도 항상 준비해야 돼. 알겠지? 계산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에 저 모양 만들 수 있어요? 저 어떻게 만들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고 한 거에 전체 통으로 제곱하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해진 게 저거니까. 그러면은 했다고 치고 제곱들 3개 더한 게 문제 속에 말한 정답이잖아. 그 다음에 2로 묶어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걸 다 더하면 되죠. 근데 1에 곱하나 1에 곱하나 1에 곱하나 항상 알파 베타 감마가 다 공통 인수니까 그거를 2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묶을 수 있어? 맞아? 이런 거는 다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거니까 이렇게 전개를 해도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감마고, 이렇게 해도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이런 식이니까 결국 알파 베타 감마로 다 묶었을 때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만큼이 정답인 거니까 결국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좌변이 16인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얘랑 얘랑 곱하고 2배까지 때린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2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12를 옆으로 2항 때리면 이 정답은 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이해됐어? 74번 안 풀 거야. 말만 해봐. 어떻게 풀 거야 이거? 더하고 곱하세요? 맞아요? 이거 여기다가 세제곱근 루트 씌우는 미친 짓을 하지 마시고, 응? 그지? 이렇게 x랑 y가 나와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이 숫자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서로 앞부분은 똑같고 뒷부분의 부호가 반대잖아. 이런 거를 켤레라고 부르고, 켤레일 때는 더하는 거랑 빼는 거랑 곱하는 거를 유도해서 푸는 게 맞다. 알겠지? 넘어오시게. 뒤로 와봐봐. 77번. 이제 너네를 굉장히 괴롭히는 오메가를 풀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x 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오메가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발전하면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 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써있는 그 위에 보면 이렇게 공식 써있잖아. 이런 거를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지. 그지? 됐어? 이 옛날에는 이런 것밖에 안 나왔으면 요즘에는 이제 이게 하도 문제가 고이고 고여서 2단계 나온단 말이지. 이런 건 이제 아예 공식이 달라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봐요. 결국에는 시작은 그냥 이래.
3차 방정식이니까 넘겨서 인수분해 할 거야.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은 공식이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의 허근이 오메가니까 결국 허근이 오메가면은 그거에 발을 씌운 것도 같이 근으로 존재할 거 아니야. 켤레로. 그러면 이 두 개의 근이 여기서 생긴다고 주장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건 실수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서의 근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것도 맞지만 이 3차 방정식의 근인 것도 맞으니까 결국에 얘네들을 여기나 여기나 여기 넣을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걸 가지고 다 써보시면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 발을 씌우고 세제곱한 것도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얘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거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거고 두 근의 곱이 1인 거고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얘하고 얘가 근인 거니까 그냥 그 자체로 대입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자 이렇게 나왔어. 일단 저는 적어도 2등급 맞고 싶어요 하면은 이 6개는 그냥 무조건 기본이야. 이거 못 풀면 2등급 맞기 힘들어. 알겠지? 됐어? 이건 기본이야. 근데 잘 들어봐. 1학년 때 이후로 이거 안 나와. 1학년 때 이후로 복소수 i라는 개념이 안 나와 아예. 그러니까 이번 1학기까지만 하고 그냥 잊어버려 인생에서. 알겠지? 물론 대학교 가면 공대 가면 나오긴 하는데 고딩 때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6개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구나 라고 공부를 하는 게 맞아. 내가 옛날에는 막 쪽지 시험 봐가면서 야 외웠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런 걸 못 풀더라고. 됐나? 그리고 또 심지어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또 여기 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걸 또 비교해서 못 외우기도 하고. 됐나? 그래서 일단 미리 적으면 여기 봐봐. 넘겼어. 인수분해하니까 약간 부호가 좀 달라져. 근데 문제가 하필이면 여기서의 근도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걸 다 적어보면은 세제곱한 게 이번에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아까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두 근의 합이었는데 지금은 두 근의 합이 1인 거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하필이면 똑같은 거죠. 그리고 대입했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 맞지? 됐어. 자, 일단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 때 마인드는 뭐냐면 자, 항이 두 개를 넘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이 식을 최대한 네가 이쁘게 활용해서 항을 한 개인 걸로 바꾸는 거야. 이 과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라고. 알아들었지? 그럼 봐봐. 지금 77번 같은 거야. 그냥 세제곱이 1이네. 그럼 세제곱이 1이니까 결국 얘가 1이네. 그러면 얘는 세제곱에다 한 개 더 곱한 거니까 얘고 얘는 두 개 더 곱한 거니까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요렇게 풀어오는 걸 봤으면은 결국 이게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많은 공식들 중에 얘를 채택하시면 결국에 이 세 개 합이 0인 거 맞죠? 그럼 정답은 이거죠? 근데 이 값도 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1을 옆으로 이항하면 답은 2번이다 라고 푸는 기본 문제지. 됐어?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꼭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기억, 니은, 디귿 보기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80번처럼. 그리고 진짜 악질적인 게 서정아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디귿, 3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있으면 찍어서 맞을 수라도 있잖아. 지금처럼 개수로 물어본다고. 그럼 한 개 잘못 파악하면 틀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 이런 것도 할 때 일단은 상 기본은 무조건 이걸 하는 거야. 인수분해해서 이 식을 너가 만들어내야 돼. 아니 완벽하게 외우든지. 자 만들어냈어. 그거 갖고 풀어야 되거든. 그때 항상 가져야 될 마인드가 항이 여러 개 있으면 항을 한 개로 바꾸라고. 근데 지금 저 문제를 봐요. 이 문제가 세제곱 더하기 1이 0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 성립하는 식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잖아. 맞지? 그럼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를 지울게. 그래서 너가 이제 시험 문제를 만났어. 79번 딱 풀고 답 5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 읽었어. 다음 문제 읽자마자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제 여기를 파악하기 전에 빨랑 이거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너의 풀이 과정 일단 이게 써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저놈을 풀자. 자 일단 기억.
뭐야? 9제곱이냐? 9제곱이라고 해봤자 3제곱에 또 3제곱인 거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홀수번 제곱한 마이너스 1 맞죠? 기억은 참이다. 트루. 됐지? 그 다음에 니은 이거 뭐야? 이거 항이 여러 개잖아. 그 항을 한 개짜리로 바꿔. 네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럼 지금 이따위로 써있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얘하고 얘가 있잖아. 그럼 얘하고 얘를 남기고 얘를 옆으로 이항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같은 거 확인되지. 니은 참. 그럼 디귿도 봐. 지금 디귿에 역수 더하기 역수라고 써있어. 맞죠? 자, 이것도 분명히 이제 약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걸 통분하거든? 통분이 잘못된 게 아니야. 통분해봐. 그 여기에 오메가 바 곱하고 여기에 오메가 곱하면 분모는 오메가 오메가 바, 분자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맞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1인 거고 얘가 지금 여기서 1인 거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다 라고 풀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더 권장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 디귿에서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바분의 1이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두 녀석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 예를 들어 얘가 3이면 얘가 3분의 1인 거잖아. 얘가 루트이면 얘가 루트 2분의 1인 거고 역수잖아. 그러면 이 숫자 자체로 얘가 오메가 바죠 그냥. 그리고 이 자체로 얘가 그냥 오메가잖아. 그 두 개를 더한 게 당연히 1이지. 이해됐어? 디귿 같은 거 풀 때 통분한다고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이거를 역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더 어려운 걸 풀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솔직히 이거 통분 못하지 않잖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역수니까 저렇게 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근데 네. 제 분수 왜 저렇게 돼요? 역수인 건 아는데. 역수인 걸 알면 이거잖아. 언니 봐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라며.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있고 얘를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럼 오메가 바가 뭐야? 오메가 분의 1이잖아. 네, 그래서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잖아. 됐나? 응. 그럼 현재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오세요. 리을. 리을은 뭐 재미없어. 디귿도 참이고. 자, 이렇게 또 항 두 개짜리 있어? 얘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여기? 오메가 바라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한 꼴로 만들 수 있겠지. 그럼 한번 써봐.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두 개 남겨두면 얘가 옆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리을이 틀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그럼 또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당연히 답지 보면 이거 전개돼 있다고. 응? 이거 전개해봐. 그러면 1 곱하기 얘 할 수 있지. 그거 다 집어넣으면 풀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보자고. 1 빼기 오메가랑 1 빼기 오메가 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1 빼기 오메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요거 넘기면 되지 않아? 알아들었어? 그러면 오메가를 일로 넘기면 지금 이 숫자가 오메가 바라는 걸 인정해?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만들 때는 오메가 바를 옆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얘가 오메가인 거 인정해? 그럼 얘랑 곱하는 거니까 답이 1인 거지. 이해됐어? 이것도 아예 전개하고 풀면 되지 뭐 몇 초 차이 난다고. 근데 항상 항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무조건 한 개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더 쉽다. 알겠지? 그런 관점 없이 그냥 얘를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짜증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미음까지 맞는 거고 리을 빼고 다 맞지? 약간 비읍해봐. 비읍해봐. 어떻게 풀 거야? 물론 통분해도 돼. 그거 말고 딴 게 없을까? 다른 게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하면 된다. 알겠지? 꼭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
서준아 더 편한 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지?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지금 내가 뭔가 신기한 거 보여줬다고 뭔가 다 있겠지 하고 뭔가 사이비처럼 믿으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아씨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막 째려보다가 시험 때 망치지 말고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헷갈리겠지. 아 어떤 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모든 판단은 시험 푸는 너네가 1인칭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고 그걸 너네가 발견하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계산이라도 해야지. 이해됐어? 신기한 거 보여줬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얘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만약에 여기 문제가 제곱이었어 봐. 그럼 그때는 얘를 넘기고 풀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가 부호가 이렇게 얘랑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이거는 얘를 백날 첫날 이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얘가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닌갑다 하면서 그냥 통분하는 게 맞잖아. 거기까지의 판단 기준을 가져. 알겠어요? 이해됐어? 통분하죠. 얘랑 통분해. 그리고 얘 갖다 곱하면 이렇게 있는 거 맞지? 그리고 그냥 전개해. 얼마 안 걸리잖아.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인 거잖아.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리고 위에는 그럼 결국에 요렇게 같고 얘도 같잖아요. 분모와 분자가 완전 똑같으니까 값이 1인 거지. 이해했어? 알겠지? 정답은 지금 리을 빼고 다 맞으니까 5개다. 그래서 좀 오래 설명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 문제 가지고 제대로 풀 줄 알면 문제가 다 똑같으니까. 알겠나요? 예. 이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니까 0 아니에요?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0이에요? 아니 식 쓰면은 그거는 여기 봐.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이거였잖아 식이. 이 친구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한 게 이거니까 맞지? 그럼 오메가를 여기다 넣겠다는 거야 지금? 제가 근이 오메가라고 자 이거의 허근이 오메가라는 거는 오메가를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맞지? 그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건 맞지?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0인 건 맞지? 그러면 얘랑 곱한 게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야? 아 실수가 안 그래 A, B가 0이라고 해서 얘가 둘 다 0일 수는 없잖아. 0일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충분한 건데 얘가 0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오메가가 허수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가 0이라는 건 폐기하는 거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도 홀수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 오메가인 거야. 근해 공식 써봐. 허수 나와요. 나머지 이해됐죠? 너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a 곱하기 b가 0인데 a가 0이라면 얘가 0인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따라서 b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야. 근데 그걸 풀었을 때 허수가 나오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할 거면 근해 공식 써보시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볼게요. 자, 509번. 저 뒤에 스텝 2가면 있거든. 자, 제가 얘기한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그래서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이거 하나만 풀고 쉬었다 합시다. 오늘은 널널하게 하고 그냥 잘 들어가. 시험 끝나고 또 빡세게 굴리면 또 힘들잖아. 대신 다음 주 토요일쯤부터는 난 원래대로 한다. 알겠지, 성민아? 성민, 너 스케줄 조정했어? 어. 내가 나랑 그때 얘기했을 때 너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와닿았던 거야? 응. 1분만 더 해보세요. 시간 더 드려? 할까?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인수분해 해보자. 그러면 x-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는 0인 것의 허근 오메가. 그럼 허근 오메가니까 여기서 발생되진 않아?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무시해도 지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허근 오메가랑 오메가 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맞죠? 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치고 식을 몇 개 적어보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다.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이렇게 넣어도 0이다. 그리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은 4다. 맞나요? 그리고 얘랑 얘를 여기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한 것도 8이고 바를 세제곱한 것도 8이고. 됐어?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풀자.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오메가 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2 오메가랑 같냐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를 푸는 기본적인 방식은 여기 제곱이라고 써있는 게 뭔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를 만들겠다는 건 요거랑 같은 거니까 이거 넘긴 거랑. 그래서 얘를 바꾼 게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빼기 4랑 같은 거지. 그럼 만약에 기억이 맞는 말이 되려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 판단할 수 있어? 이거 넘기는 순간 빼기가 될 텐데. 대입하면 되죠. 어떻게 대입해? 저 위에 마이너스 2요. 요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네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얘를 옆으로 이항해서 오메가랑 오메가의 바의 합이 있잖아. 부호가 이렇게 있으면 넘기면 부호가 같아지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얘를 넘긴다고 하면 부호가 아무튼 빼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써 있는 건 빼기가 없잖아. 그럼 풀 때 뭔가 느낌이 구리지 않냐 이거지. 이게 확실히 틀렸다 맞다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그 느낌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끝나는 거야. 얘기해봐봐. 어떻게 할 건데? 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응. 저거를 오메가는 이거를 오메가는 마이너스 2 빼기 오메가 바라고 바꿔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좌우가 개소리가 나오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돼. 됐어? 근데 그냥 딱 요 상태로 두고 넘기니까 빼기인데 이게 되나? 이상한데? 라고 느끼지 말라고. 끝까지 해보라고. 그리고 이게 1번 방법이고 자 2번 방법은 봐봐. 여기다가 양변에 뭘 곱할 건데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해볼게. 그러면 좌변이 오메가 바 제곱에 오메가 제곱이 추가로 곱해지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 왼쪽에 써 있는 거는 오메가 바를 해놓고 제곱하는 거랑 같잖아? 근데 아까 이게 4래매? 그럼 여기가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근데 이거는 얘가 8이래매? 마이너스 16 다르네? 안 된다. 이게 제일 깔끔한 거긴 해.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이렇게 1이 아니고 8짜리 문제가 나와도 푸는 맥락은 똑같아.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푸시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항하고 적당히 대입하는 거 방금 얘가 말한 거 너무 훌륭한 건데 그거 말고도 곱하기를 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푸는 게 너무 제각각이라 내가 여러 개를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든 답만 나오면 돼 이거는. 그래서 현재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봐요. 니은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분의 위에가 오메가 바의 제곱이래. 그거를 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랑 같은지를 보래. 이거 맞나? 맞아 틀려? 자 일단 오메가 제곱 더하기 4라는 거 비슷하게 써 있는 거 있어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러면 이제 얘랑 얘 남기고 이거 옆으로 넘기면 되지. 그러면 일단 이 기억의 좌변을 바꾼 게 분모에 마이너스 2 오메가를 대신 써주고 오메가 바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보니까 여기는 오메가인데 여기는 바니까 종류가 다르잖아. 그지? 이렇게 종류가 다를 때는 똑같이 아까 했던 이 곱하기를 떠올리시면서 얘를 바꿔봐요. 분모 문제 똑같은 거 곱해도 안 바뀌죠? 기왕이면 오메가 제곱을 곱하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것도 괜찮지. 그냥 오메가 바를 하나만 곱해도 되지. 그러면 어쨌거나 얘가 실수로 8로 바뀔 거니까. 그러면 그 결과 분모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 분자는 오메가 바 제곱, 세제곱이니까 그게 요거 때문에 8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4였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맞다. 이해됐어? 지금 이거의 주제는 주로 넘기고 대입한다기보다는 곱하기를 하자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디귿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2을 몇 제곱이야? 세제곱? 했더니 그게 2의 6제곱이랑 같다. 자, 알고 있는 게 뭐 있나고 봤더니 얘가 있잖아?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2인데 옆으로 넘겨주면은 얘를 이렇게 넘겼을 때 이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2가 0이죠.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2만 남기고 요것만 남기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싹 이항 때려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전체 세제곱이랑 같은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오메가의 3승이랑 같은 거잖아. 이거 3승 이거 3승? 근데 얘가 8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4가 맞지? 부호가 다르죠? 틀렸네. 문제가 맞지 않아요? 응. 맞잖아. 번역 변형해서 쓴 거예요. 뭐가요? 디귿. 디귿 똑같은 거잖아. 리을이 없어. 자, 리을 오메가 제곱. 진짜 마이너스 2 오메가 빼기 4. 몇 제곱하래? 세제곱? 이번에 2의 9제곱이래? 그럼 또 똑같이 찾아. 여기 비슷한 거 써 있는 거 어디 있어? 뭔가 아무튼 이런 식 쓸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게 얘가 옆으로 넘어간 거랑 같잖아. 그러면은 이만큼 부분이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2 오메가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랑 같은 거지. 그럼 또 똑같이 풀어. 2의 세제곱에 오메가의 6제곱이야. 근데 얘는 8이고 얘는 8의 제곱이니까 8의 3승이잖아. 그럼 얘는 얘랑 같네. 알아들었어? 이렇게 냅두고 요거를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보면은 이것도 8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랑 곱한 게 얘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됐죠? 아무튼간 이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이거야. 공식을 외울 거면 진짜 확실하게 외우시던가. 근데 보통 그 애들이 못하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이런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구나라고 그냥 그때그때 인수분해를 써. 얼마 안 걸리잖아. 그지? 이걸 후딱 여섯 줄 써놓고 나서 그 뒤에 넘기고 대입하는 것도 있지만 양변에 똑같은 거 곱하기를 할 수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알겠죠? 쉬었다가 연립방정식이랑 부정방정식이랑 하고 집에 가자. 응? 쉬었다 하세요. 일단 문제가 3차 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K가 들어있어서 풀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는 거는 3차식을 풀자는 건 무조건 인수분해랑 조리제법이었잖아. 근데 단순히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면 하면 되고 안 보이시면 조리제법 쓰시면 돼요. 방식은 둘 중 하나다. 만약에 조리제법을 쓸 거면 1-K, K-1 써놓고 X에다가 뭘 대입해 영대치 찾아. 그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 할 거라고 치면 K가 안 들어있는 부분과 K가 들어있는 부분을 따로 인수분해를 묶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서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보일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K로 묶은 다음에 X 빼기 1에 X 플러스 1 보이니까 공통인수가 얘랑 얘가 있구나라고 보일 수 있죠? 맞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시도해서 풀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숫자 1 대입해갖고 찾든 그건 너의 선택이다. 아무튼간 인수분해는 해야 돼. 알아들었어? 그래서 왔어. 자, 둘이 더해. 그리고 또 얘 걷다 곱하고 여기 써. 더하니까 1. 맞죠? 그래서 아무튼간 1번을 택하던 2번을 택하던 인수분해의 결론은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문제가 얘가 중근가진다며. 맞나? 그럼 중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애들이 다 눈에 떠올리는 게 이 새끼 판별식이다 이게 보인다고. 근데 얘가 판별식이 0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가 이렇게 둘이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근이 x가 는 1이라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거의 판별식이 0이라면 여기에 중근이 있는 거니까 그럼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 맞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럴 수도 있어. 여기에 근이 x가 1이 있잖아. 근데 얘가 갖는 근이 두 개가 꼭 같지 않더라도 두 개가 다르더라도 그 중에 한 놈이 1이면 이렇게 중근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애들이 하도 이제 중간고사 때 뇌가 절여져가지고 중근이다 판별식은 0, 중근이다 판별식은 0 이거 외워져 있다 보니까 다 애들이 이거 하나만 쓰고 틀리는 거야. 서술형에서.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요. 알아서 하세요. 얘를 하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 중근이니까 요 놈의 판별식이 0이다만 쓰면 안 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얘 판별식이 0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다른 근 두 개를 갖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1이면 같은 게 있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쓰면 되지. 만약에 위에 걸로 풀려면 이놈의 판별식이 0인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는 0이다를 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래 걸로 풀라 그러면 여기 써있는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1이 들어있는 거니까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게 성립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k 값이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k가 총 3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하거라. 이거 풍문고 부교재 있단다? 문제 잘못 쓰셨 왜? 뭐가 이상해? 처음 K 그러니까 아 여기가 이게 아니구나. 미안해. 여기가 KX가 아니었네. 아이씨. 여기 0이구나. 아 진짜. 근데 아무튼 1 넣으면 0 되는 건 맞지? 얼렁하자. 자. 아무튼 이렇게 왔고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이 0이다를 쓰려면 b제곱 빼기 4ac가 0인 거니까 이거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는 0이다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의 근이 1일 수 있는 거니까 1을 그냥 풍덩 대입하시면 얘가 있는 거죠. 아무튼간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또 개 쌉 필수 문제 95번. 4차 방정식이야? 서정아? 이런 거를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건 알죠? 3차와 1차가 없는 거. 그지? 그럼 보기차식을 풀 때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 뭐야? x제곱을 치환하잖아. 그럼 봐봐. 95번 문제를 딱 읽었어. 지금 나 선생 아니고 학생이야? 문제를 딱 읽었어. 봤더니 3차랑 1차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일단 x제곱을 이렇게 대문자 a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저 식이 이제부터 a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a 더하기 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있는 거 맞지? 당연히 여기가 숫자면 풀 수 있겠는데 a 때문에 못 풀잖아? 근데 아무튼간 생각해봐. 내가 얘를 열심히 풀어서 만약에 이거의 근 두 개가 만약에 3하고 마이너스 5가 나왔다고 쳐봐. 두 근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근은 x가 아니고 a죠. 대문자 a. 그러면 대문자 a가 3이다 이거랑 대문자 a가 얘다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를 푼다고 치면 여기서는 제곱한 게 양수니까 뿔마 루트 3이라고 실수가 두 개 생기지. 근데 여기는 제곱한 게 마이너스 5니까 뿔마 루트 5i 하면서 얘는 두 개가 허수가 생기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숫자가 그 값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풀어서 나오는 두 근의 부호를 보면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가 나왔을 때 양수인 거를 풀다 보니까 실수가 두 개 생기는 거고 음수인 걸 풀다 보니까 허수가 두 개 생기는 거잖아. 이해됐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거는 만약에 얘가 갖는 근이 전부 다 실수가 되려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허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허수가 없애려면 얘가 음수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냐면 이 녀석을 풀었을 때 튀어나오는 A는 뭐다, A는 뭐다 라고 이렇게 두 근이 나왔는데 그 두 근이 절대로 음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갖는 두 근이 모두 0 이상이다. 이해됐어?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 이상인 건데 잘 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결국에 이렇게랑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합은 6인 거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곱은 a-5인 거잖아.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둘 다 0 이상의 양수가 되려면 일단 두 근의 합이 6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합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양수다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 맞아?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걸 풀고 허수가 나오면 어떡해?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 이 갖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아니고 0 이상이다. 근데 0 이상이라는 말은 일단 허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i가 0보다 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허수가 안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식은 이 녀석의 판별식을 적어. 그럼 판별식이 b'제곱 빼기 ac를 하니까 9 마이너스 a 빼기 5잖아요. 그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일단 실근이지. 그러면서 두 근의 곱으로 구한 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걸 찾는다.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런데 잠깐 봐봐. 만약에 여기가 모두 허수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되겠죠.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려면 어떻게 하면 돼? 0 이하로 바뀌는 거지. 그럼 0 이하인 거니까 어떻게, 자, 0 이하가 아니고 0 미만이죠. 0이 되면 허수가 안 나오니까.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거니까 두 근의 합도 음수고 두 근의 곱은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세 가지를 쓰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라서 어차피 문제가 저렇게 나올 일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허수로 나올 거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알겠지? 네, 허수면은 허수면은 두 분이 근데 0 미만이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0 미만이라는 거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허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여기를 봐, 여기를 봐. 내가 말하는 허근은 x가 허근인 거지, x가. 근데 그 x를 푸는 과정은 여기서 제곱한 게 음수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허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은 x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a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x 제곱이 음수가 되어서 결국에 허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맨날 나와 맨날. 근이 모두 실수, 근이 모두 허수, 두 근은 실수, 두 근은 허수 맨날 나와요. 알겠지? 애들이 좀 되게 못하는 유형 중에 하나고 그냥 알아들었으면 밑에 거 해보세요. 96번.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 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x제곱을 치환할 건데 아까처럼 a라고 하면 요 a랑 또 헷갈리니까 이번엔 t라고 할게요. t. 그러면은 주어진 저 4차식이 2차식처럼 바뀌지? 이제부터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그죠? 여기서 튀어나오는 근 두 개가 t잖아?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근 두 개가 t가 알파랑 베타다라고 하면은 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어떻게 되면 돼요? 반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되지. 그럼 물어보자. 0이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얘가 0이면 어떡해? 안 돼요. 왜 안 돼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때문에 안 돼. 잘 봐. 만약에 하나가 0이라고 치면 이건 x제곱이 0인 거잖아. 그럼 x제곱이 0이면 x가 0으로 중근이잖아. 똑같은 거잖아. 만약에 문제가 이런 멘트가 없이 그냥 두실근이라고 하면 그땐 여기에 0을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지금처럼 이 멘트가 있으면 0을 인정하면 안 돼. 알겠지? 이런 거 하나가 되게 사소한데 맨날 이런 것 때문에 서술형 깎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저 글자 때문에 두 근이 무조건 양과 음인 거지 0도 안 된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갖는 두 근이 첫 번째 부호가 확실하게 있으려면은 이미 알파랑 베타는 실수인 거야. 얘가 허수가 돼버리면은 양수 음수를 말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 자체로 얘가 두 개가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판별식을 적으면 b' 제곱 빼기 ac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윤서정 뭐야? 이게 진짜 헷갈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계관이 어디냐? 이거 보고 있는 거야? 4차식? 나 지금 2차식 보고 있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2 아니에요. 2 마이너스 2. b' 제곱 빼기 ac 반의 제곱 빼기 ac 부호 뭐야? 뭐야? 뭐요? 잠시만요. 이거 한글로 적어줘야 되나? 여기서 나오는 근이 허근이면 돼, 안 돼? 양 크다.
그지? 크다지. 같으면 돼, 안 돼? 왜 안 돼요? 이건 또 왜 안 돼요? 네 개가 다 같아버리는. 얘네가 여기에 는이 붙어버리면 여기서 생기는 게 중근인 걸 인정하겠다는 거지. 얘가 중근인 걸 인정하겠다는 건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얘랑 둘이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둘이 같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근이면 안 되지. 이런 걸 다 따지고 들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답지를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답지를 읽고 이해는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안 보고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갖고 다 맞는 게 좀 힘들어 여기는. 내가 계속 말 거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요 2차식에서 만약에 허근이 생기면 어떡해? 만약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의 판별식이 음수면 어떡해?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이 음수라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근이 허수죠. 여기서 튀어나오는 근이 허수라면 알파랑 베타가 허수죠. 알파랑 베타가 허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얘가 3 플러스 i, 3 빼기 i 뭐 이렇다는 거잖아. 그러면 제곱한 게 이렇게 되고 제곱한 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풀어서 실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기에 근이 둘 다 허수일 수는 없는 거지. 그럼 애들이 이럴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만 실수고 하나만 허수일 수 있지 않나요? 얘만 허수고 얘가 이렇게 되면 뭐 이 새끼 풀다가 양수 실수 나오고 이 새끼 풀다가 허수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어때?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또 왜 안 되는데? 켤레근이잖아. 만약에 이 2차식을 푸는데 한 근만 허수고 한 근이 실수일 수 있어? 얘가 근이 있다면 무조건 얘도 근으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켤레니까 둘 다 허근이면 돼, 안 돼?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풀어서 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여기에 허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네? 이게 아니고 이거네? 그리고 여기 는이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 는이 붙으면 둘이 같은 건데 둘이 같으면 부호도 같아야 되니까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려면 정답은 이거밖에 안 된다. 알아들었지? 그러면서 하나 더 있잖아.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두 근의 곱으로 구한 게 음수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따져갖고 겹치는 거 찾는다. 됐나? 진짜 이해됐어? 나 한마디만 더 해도 돼? 응? 봐봐.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되게 훌륭한 건데 정답은 보자마자 진짜 미안한데 1초 컷으로 답이 그냥 4번이야. 왜일까? 결론은 진짜 미안한데 결론은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 이것만 쓰면 돼. 여기 봐. 아휴, 다 2차 고등식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 봐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있어. 얘가 갖는 근 두 개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맞지? 그때 만약에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래 0 이상이다. 그리고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다. 0 이하다. 하고 세 번째로 배우는 게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는 음수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얘를 할 때는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그래프가 함수값과 판별식과 축을 따진다고 하거든. 얘도 함수값과 판별식과 축을 따진다고 하거든. 그러면 나중에 할 거야 부등식 가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F0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프가 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생기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알파 베타가 양수인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스타일로 그려지려면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야 중근으로 포함해서 근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 이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그래프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처럼 두 개의 근의 부호가 다르면 얘는 함수값 판별식 축 중에 따질 게 함수값만 따지면 돼. 왜냐? A가 양수라고 하고요. A가 양수인 경우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건데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이 음수이려면 음수 쪽에 근 한 개, 양수 쪽에 근 한 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지나가면서 2차 함수를 그리다 보면 무조건 F0이 음수면 되지. 얘는 F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것만 밝혀지면 판별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생각해봐. X축 있어? Y축 있어?
F0이 있어. 0에서 함수값이 음수야. 근데 ax 제곱에서 a가 양수래. 무조건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래. 자,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건데 여기를 지나가래. 그럼 당연히 두근이 무조건 부호 다르지 않을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든 씨발 이렇게 되든 무조건 두근은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그냥 알려주면 선생님 이건 왜 다 따지고 이건 왜 안 합니까?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거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너네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는 판별식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양수다, 음수다, 0이다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했던 것 뿐이고 이거를 풀 때만큼은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돼. 이것만 쓰면 돼. 그래서 얘가 음수야. 그래서 A가 2보다 커. 끝났어. 알아들었죠? 좀 깊게 정리하세요. 내가 이 한 문제 때문에 지금 20분 투자했잖니? 이게 그냥 내가 날림으로 해버리면 맨날 질문하거든. 처음에 좀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이해됐지? 그래서 방금 거는 이제 까다롭긴 한데 교과서에도 들어있는 기본 내용이었으면은 97번 위에 보이다시피 모의고사 문제죠. 그죠? 어렵긴 한데 스텝 3처럼 막 엄청 과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지.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방금 한 내용 나중에 부등식 가면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 답이 안 나오나? 계산이 좀 힘들어 이게. 식은 다 보이는데. 좀 할 게 많아서 1분 뒤에 할게요.
자, 봐봐요. 얘들아, 가족권을 보고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어쨌거나 A랑 B랑 C를 찾는 건데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러면은 가족권의 말뜻은 내가 PX라는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1차식의 3개로 되진 않는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여기가 실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실근, 여기서 허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를 지금 뭔가 쓸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잠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를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쓰는데 알고 있는 것만 적어봐. 3차항 개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1차와 여기 2차의 개수들은 다 1로 시작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여기서 이제 문자 파티를 시작하면은 x 빼기 p, qx 더하기 r 뭐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근데 이걸 또 전개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빈칸으로 두고 아씨 뭐라고 적지 하고 살짝 이제 물러나서 보시면 허근은 여기서 발생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허근의 곱이 5래. 여기 끝자리는 5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자리랑 요 자리 아직 모르는 거야. 냅둬. 됐나? 그러면 나 조건에서도 지금 문제가 얘기하는 게 야, 이번에는 P에 3x 빼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의 x값 대신에 죄다 3x 빼기를 갖다 이렇게 집어 넣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여기도 1차식과 2차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 튀어나온 근 중에 한 근은 0이 있대. 0은 실근이잖아. 그러면 실근인 0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0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한 게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P의 마이너스 1이 0이었던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그럼 P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었구나. 이렇게 퍼즐 맞춰 나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정보는 지금 여기서 나온 두 허근이 있을 건데 그 두 허근의 이번에 합이야. 그 합이 이번엔 2래. 됐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쓸까 한번 고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여기다가 문자를 하나만 적어보자. px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요거 대신에 3x 빼기 1이 들어간다고 치면 이 물결친 부분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3x-1의 제곱 더하기 p 곱하기 3x-1 더하기 5다 이렇게 있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나온 두 허근의 합이 2라면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는 얘고 그 다음에 1차항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6x 여기서 더하기 3 마이너스 6 여기서 더하기 3p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뒤에는 관심 없어. 두 근의 합은 여기서만 나오니까. 그 두 근의 합이 2란 얘기는 얘분의 얘를 하고 부호 뒤집은 게 2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8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마이너스 18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2인 거니까 p가 마이너스 4였구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면 끝났지. 그럼 이게 px잖아. 이해했어? 그리고 잘 들어. 문제가 여기서 뭘 찾으래? 정답이 뭐야? 정답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어떻게 풀래? 전개하고 계속 찾을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P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 근데 이게 정답이잖아. 그럼 얘를 옆으로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P1 빼기 1이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고 1 빼시면 답이 있겠죠?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에 이 초록색 같은 건 솔직히 몰라도 돼. 그냥 전개하시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여기를 쓸 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처음부터 허겁지겁 쓰려고 하지 말고 잠깐 빈칸으로 둔다. 그 적어도 여기가 1차에다가 여기가 2차인 건 당연히 알아야지. 그지? 근데 허근의 곱이 5라는 걸 준 거니까 처음에 얘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딱 눈치를 까는 거야. 아, 이게 뭔가 저거 맞춰나가면서 여기 쓰는 거구나. 그지? 근데 여기서 한근 0인 것 때문에 요거가 되니까 여긴 나오신 거고. 그 마지막에 여기만 맞추면 되는 건데. 그거를 문자로 잡아서 식계산해갖고 얘 쓰면 끝난다 이런 얘기지. 됐나요? 선생님
대비할 때 저 px 값에 저 p 가로치고 3x 마이너스 1을 저거 하려면은 x에다가 3분의 1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분의 아 뭔지 알아. 근데 그거는 지금 뭐냐면 너랑 지금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방향이 반대야. 너는 나는 이렇게 가는 거 얘기하고 넌 이렇게 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봐. 만약에 px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이거였다고 칠게. 근데 이거를 보고 야 p의 3x 빼기 1 구해봐라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했어? 요거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 x값 대신에 3x 빼기 1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야 여기가 3x 빼기 1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2 곱하기 3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너가 한 얘기는 뭐냐면 그 순서가 반대인 거야. 만약에 p에 2x 플러스 1이 5x 더하기 7 이렇게 있어. 이걸 보고 px를 찾으래. 그럼 이번에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그거잖아. 반대인 거야. 기본형을 주고 바뀐 거를 구하는 거고 넌 지금 바뀐 걸 보고 기본형을 구하는 거잖아. 알겠죠? 아, 연립방정식 해야 되는데. 아니야, 정신 차려 지원아. 자, 앞에 와. 481번. 그래도 기본 얘기를 얼렁얼렁 끝낼게요. 자, 연립방정식에는 유형이 3가지가 있어. 알겠지? 연립방정식엔 유형이 3가지가 있어.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연립방정식의 구조인데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인 거야. 예를 들면 x 플러스 2y는 4.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5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걸 풀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한다 하시면 끝나겠죠? 됐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1차 이건 중딩 때나 배우시는 거고 1차와 2차면 1차식을 정리해서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4라고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문자가 y밖에 없잖아. 그렇게 풀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여기가 둘 다 2차식이면 어떻게 푸냐 이건데 이거는 의심하지 마. 2차와 2차가 있을 때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지랄맞은 식 2개를 주진 않아.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그게 교과서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한 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가 x제곱 빼기 4y제곱은 0. 그리고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 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되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x-2y가 0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2y가 0일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콜라보해서 푸는 게 보라색의 해가 있는 거고 얘하고 얘를 콜라보해서 푸는 해가 초록색이 있는 거고 정답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또는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야, 구조를 봐, 구조를. 됐는가? 세 번째가 차수가 없고 그냥 이상하게 써 있는 건데 약간 x 플러스 y랑 xy 같은 게 좀 많은 거야. 응? 됐어요? 이것도 이름이 뭐냐면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x랑 y랑 위치가 바뀌어도 식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래. 첫 번째, xy는 7,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y제곱은 5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1차, 2차 뭐 그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 이게 몇 차인데? 그지? 근데 보다 보면은 x값 대신에 y가 들어가고 y값 대신에 x가 들어가서 x랑 y랑 위치가 바뀌어도 식의 의미가 안 바뀌잖아. yx7, y제곱, yx, x제곱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얘하고 얘를 문자로 치환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를 잘 못하실 건데 이따 이거 볼게요. 알겠죠? 크게 구조가 이래.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좀 상식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하면 보통 대입하는 거야. 이건 대입할 게 너무 쉽잖아. 이건 문제가 안 돼. 이건 대입할 건데 이 상태로 대입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해본 다음에 대입한다 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얘가 좀 또라이 같은 거니까 얘를 예외로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세 가지 아니에요? 이거요? 이게 잘 봐. 연립 방정식이니까 일단 이거하고 이거는 무조건 둘 다 지켜져야 되지. 얘만 되고 이게 안 될 수는 없잖아. 일단 둘 다 돼야지. 연립이니까. 근데 얘가 될 건데 그 얘가 이거라서 될 수도 있고 이거라서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저게 두 개가 다 용수. 아, 그건데 그건 어차피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다 보면 또 거기에 겹쳐요. 응,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얘기한다. 81번 어떻게 풀 거야? 하면 위의 식을 정리해서 아래다가 대입해요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82번 어떻게 풀 거야? 위의 식을 인수분해해서 아래식에다가 대입해요 하시면 됩니다. 너네가 말로 할 때. 됐는가? 이게 아마 대칭 구조로 써 있는 게 그치 여기 있지. 514번을 볼게요. 이게 마지막 유형인 거야, 이게. 이게 대칭식.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도 식이 안 바뀌는 것들. 맞지? 이거는 뭐 차쓰고 나발이고 뭐 대입하고 거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14번의 문제를 봤더니만 나오는 게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도 식의 의미가 똑같아.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도 식의 의미가 똑같아. 이런 거 풀 때는 어쩔 수 없이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치환하고 푼다 했어. m하고 n이라고 할게요. mn.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바꿔 적으면 얘는 m, 얘는 n. 그러면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래 식을 보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됐을 때 x, y 하나씩 공통인수니까 묶으면 여기가 x고 여기 뒤에가 y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m, 얘가 n인 거지. n, m인 거잖아. 그러면 이 말뜻은 두 개를 걷다 곱한 것이 마이너스 24인 거지. 됐어? 그러면은 봐요? 안 끝났어요? 이거를 보고 mn을 어떻게 찾지? 이게 숫자가 쉬우면 다행이야. 곱해갖고 얘가 나오는데 더해갖고 얘가 나오는 쌍을 떠올릴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응? 일단 곱해갖고 24 나오는 거 뭐야? 뭐 3, 8에 24 이런 거 아니야. 근데 3하고 8이면 이렇게 해서 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4, 6에 24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6이고 하나가 4면 되죠. 근데 이게 쉬우면 다행이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연병할 25야. 어떻게 풀어? 이거 백날 해봤자 안 떠오르지. 내가 말할 건 뭐냐면 지금 이거를 보고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거를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m하고 n이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이거고 두 근의 곱이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하고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방금처럼 숫자가 쉬우면 떠올릴 수 있지만 숫자가 어려울 때 어떻게 풀어? 여기가 25면 어떻게 풀어?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풀 수 있잖아. 약간 뭐 루트가 나오고 좀 난리가 나겠지. 근데 어쨌거나 풀 수는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해서 지금 원래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결국 내가 푼 거는 m하고 n 중에 하나가 뭐고 하나가 뭐다. 하나가 마이너스 6이고 하나가 4라는 거지. 근데 문제 다시 떠올려봐. 뭐가 마이너스 6이고 뭐가 4인지 어떻게 알아? 뭐가 마이너스 6이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우의 수가 또 두 개인 거야. 1번
m이 마이너스 6이고 n이 4면 그러면 그때는 식이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4인 경우가 1번이죠. 근데 2번 그게 아니면 두 개를 더한 게 4고 두 개를 곱한 게 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 됐어? 자, 지금 문제는 고쟁이가 착해갖고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1번이면 얘고 2번이면 얘다. 답은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모든 쌍을 다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그때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보고 식을 또 이렇게 쓰는 거야. 아, 두근이 x랑 y였다고 보면은 두근의 합이 얘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가 6x인 거고 두근의 곱이 얘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가 4인 거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x, y다 하면 x랑 y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두근의 합이 4니까 두근의 곱이 얘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이 x랑 y다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문제가 모든 x랑 y의 순서쌍을 다 구하라 그랬으면 이거를 보고 근의 공식 써서 x랑 y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요즘에 시험 문제가 하도 막 모의고사 30번 같은 걸 내진 않는데 그냥 애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살짝만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알겠지? 마지막 하나만 91번 이거 하고 끝냅시다. 자, 정수 곱하기 정수를 해서 정수가 나오는 경우는 100% 문제를 소인수 분해로 푼다. 왜냐면 어떤 거랑 곱했더니 5가 나온대.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자연수나 정수라는 말이 없어. 그럼 쌍이 150만 개야. 그치? 루트 5, 루트 5도 되고 3분의 5도 되고 개수가 몇 개라고 특정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말이 있으면 이런 거 말고 없잖아. 이제 여기서 순서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고 만약에 문제가 음수까지 인정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뭐다가 아니고 답이 몇 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를 답이 하나로 안 정해진다고 해가지고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됐어? 그럼 너네가 읽을 때 그냥 봐. 얘를 무턱대고 전개하시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요. 이거를 전개한다고 치더라도 문자가 ax, y가 3개나 있잖아. 당연히 못 풀어. 식은 1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정수고 얘네가 다 자연수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끼리 곱하고 자연수 빼고 자연수 뺀 거니까 이거 정수죠. 자연수랑 빼고 자연수 더한 거니까 정수죠. 그럼 결국 정수끼리 곱하고 1 나오는 건 답이 1, 1 아니면 이거 말고 없잖아. 이해됐어? 근데 답이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본다 이거지. 그럼 봐. 1번. 만약에 둘 다 1이었으면 이거랑 이게 둘 다 1인 경우도 있고 2번. 둘 다 마이너스 1이었으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정신 차리고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선생님 문자가 3개인데요. 식이 2개밖에 없어요. 그냥 해보세요. 일단 y를 죽이자. 그럼 빼면 되잖아. 그지? 그 2개를 빼버리면은 얘하고 얘를 빼니까 a-1의 x. y는 죽었고 얘랑 얘 빼니까 마이너스 5. 얘랑 얘 똑같으니까 0. 맞지? 이렇게 넘겨. 그러면 a-1의 x가 그냥 는 5잖아. 맞아? 이것도 지금 보면은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잘 보면 a가 자연수였거든 얘네가. 그러면 이것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잖아. 그럼 또 정수끼리 곱하고 5 나오는 게 뭐 있어? 이거랑 이거 말고 없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못 들어가요. x가 자연수니까. 2개밖에 없다. 돼? 근데 만약에 위에 거가 된다고 치면 a는 2고 x는 5잖아. 근데 아래 거가 된다고 치면 x가 1인데
문제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래 건 아니야. 이해해?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였으면. 근데 얘를 풀라고 봤더니 똑같아. 왜? 빼버리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아까랑 똑같이 생겼거든. 여기만 다른 건데 빼봤자 여긴 건 똑같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식인 거니까 A가 2고 X가 5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얘가 2고 얘가 5 이건 인정인데 이제 얘를 모르잖아. 그럼 얘를 구할 거니까 자 만약에 왼쪽 세상이었으면 A랑 X를 여기나 여기 넣어보면 구할 수 있지. 그럼 X를 여기다가 넣는 순간 Y가 얼마야? 8 빼기 Y가 1이니까 Y가 7인가? 여기 넣으면 Y가 7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나 여기 넣어보시면은 8 빼기 Y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Y가 9가 나오지. 이해해? 그럼 문제가 AXY를 더한 게 제일 작을 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7인 걸 더한 게 제일 작지 않을까? 됐나? 그래서 스텝 1인데 어려운데 이게 문제를 잘 만든 게 있잖아. 부정방정식을 2번 써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번 쓰고 시작했더니 이 주황색을 풀 때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로만 정리하시고 시험에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 레벨을 넘어가진 않을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잘 노시고 다음 주 토요일날 오시면 되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스텝 1이랑 스텝 2만 풀어. 스텝 3 하지 말고. 너무 많은가? 아니야. 해. 자, 526번까지 해서 토요일날 만나요.